이제 진흙소라고 하시는 게 좀 예. 궁금한데. 예. 진흙소는 이제 호 혹은 닉네임 또 어떤 데 필명 이렇게 쓰고요. 소는 이제 도덕경에서 인간의 내면 이걸 표현하는 거고, 진흙은 우리 진료잖아요. 진료 형식과 표현 형식을 합쳐놓은 말. 원래 진흙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좀 따온 거고, 이제 소는 도덕경에서 좀 따온 거고, 그래 두 개를 합치면서 내용과 표현,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에피쿠로스 서원이라고. 예. 이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부터. 저희들이 이제 중심 뼈대가 되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 중에 이제 고대 철학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잖아요. 그 학파가 스토아 학파나 피타고라스 학파와는 다르게 다른 방식의 공동체적 운영을 선택을 했거든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호케포스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게 사실은 뭐 장소는 에피쿠로스라는 그 철학자의 집 정원,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신분계급, 그러니까 시민계급, 노예계급, 여성계급 중에 노예나 여성 같은 경우는 시민계급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거렁뱅이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자유롭게 출입했던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호케포스고,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하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 이름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 안에는 지금 공동체에 대한 형식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나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학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사실은 수업료 혹은 뭐 회원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 많은 양의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계급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공동체는 일정한 학비가 없습니다. 서원을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냥 우리 삶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한 40대 후반 들어오면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좀 정리하고 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철학, 인문학을 찾아보자. 네, 그래서 이제 작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철학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요즘 많이 변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생기는 고통, 좌절, 이런 것들, 내 개인의 문제라고만 치부를 하잖아요. 근데 철학을 쭉 훑어보면, 철학의 흐름도 그렇고, 훑어보면,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 포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는 개인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만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2011년도에 작게 출발을 했다가 2015년에 이제 문화예술 활동이 같이 연결되면서 2015년인가요? 그 인문학 공동체가 로 다시 재출범을 하게 됐고, 그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활동들이 어떤지, 그 최근에는 좀 현황들이 어떤지. 원래 저희들 활동은 인문학 분야의 활동이 하나 있고 문화예술 쪽의 활동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인문학 분야 쪽에서는 주로 이제 저희들은 인문학을 작게 봅니다. 너무 확대시키면 너무 많이 포함되어 버리잖아요. 한정을 시켜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사학 철학 쪽에만 한정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 그러니까 철학 강의가 중심이죠. 철학 강의하고 강독이라고 해서 어떤 논리적인 이론의 정립을 위한 각 철학자의 세부적인 책을 읽어보는 그런 강독 그룹이 있고요.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쪽에서는 주로 이제 저자를 초청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저희들 인문학 공동체 대표 정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초청된 작가들과 대담을 하면서 공연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학문, 연구, 철학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대중 접근이 너무 힘들어요. 일반한테 접근하기가. 그래서 일반한테 접근하는 가장 좋은 털이 독서 토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토론 그룹들이 밑에 이제 뭐 이걸 표현하자면 저변 확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공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코로나 시국 2020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못 모이니까요. 공연 행사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강의라든가 강독 이런 것도 이제 비대면으로만 움직여 왔었죠.
지금 현재는 하시죠. 철학 강독 프로그램이 좀 흥미로운데 예. 3년 이상 예. 플라톤부터 들레즈까지 예. 쫙 하는 건데 그거 좀 소개를 이제 철학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하겠다. 이런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가 먼저 따라옵니다. 그래서 강의는 주로 철학사 흐름을 따라오거든요. 철학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흘러갔는가의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끝나고 나면 이제 각 철학자들의 사유가 어땠고 그걸 알아보는 것. 그게 강독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 철학에서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중세 철학은 살짝 넘어갑니다. 근대 철학,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제 경험론 쪽으로 넘어가고 다음에 독일 관념론, 실존주의 철학 넘어오고 다음에 현상학. 현재 철학의 끝장은 들레즈 철학이거든요.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들레즈까지 그 흐름 앞에서 강의를 통해서 만드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대로 각 철학자를 책을 다 읽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레즈까지 다 읽으려면 거의 한 3,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다 하신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한 10분 정도가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 다른 책 해! 이래가지고 요즘은 칼포란이 거대한 전환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20분, 30분 정도는 하다가 말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대부분은 중간에 이제 포기. 토론 그룹도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독서토론은 2개의 독서토론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이른바 저변학대라 그러죠. 일상적인 저변학대를 위해서 좀 쉽게 편하게 가는 독서토론 하나 있고, 하나는 좀 힘들게 가는 세미나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접하는 조금 힘든 게 있었는데 운영되다가 역시 코로나 시국이죠. 그래서 힘든 걸 빼고 지금 독서토론 그룹 왈체려 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룹들이 계속 지금도 있습니다. 공간 운영하는데 조금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재정 문제는 어떻게? 이제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이 참 미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재정에 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면 우리 안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보통 강독이나 강의하면 참가비 형식으로 2시간 기준으로 보통 1회 10,000원 정도를 참가비 형태로 받거든요. 근데 그 받은 그 금액을 주로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로 지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부 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그걸 받지 않겠다. 받으면 정속적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안에서 규모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년 계획 이런 건 없고요. 그냥 한 달 살입니다. 운영 주체라고 그럴까? 예. 같이 힘을 합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고 계시고 모임의 어떤 운영하는 체계 예. 뭐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임원진이 있겠죠. 임원진이 모이는 임원회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 강독이나 왈책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각 강독반 그룹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통 이제 우리 제대로 운영진 이렇게 하는데 임원진들이 모인 임원회의가 있고 운영진들이 모인 운영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전반적인 활동을 다 결정을 하고요. 뭐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자기 경영사는 자기가 다 영위하죠. 그 다음에 모이고요. 또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만의 어떤 특징? 좀 예. 자랑하고 싶은 근데 독서토론이 저희들 하는 독서토론이 약간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토론이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조금 사유의 폭을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대안을 발견하고 찾고 싶거든요. 하고 있는데 단점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고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가 잘 안 됩니다. 인문학을 이렇게 좀 학습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좀 뭔가 바뀌었다라든가 저희들이 원하고 희망하고 했던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성취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요. 그 대부분이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오해하시거나 곡해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삶에는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특히 에피쿠로스 철학에서의 삶의 문제는 이제 우리 평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평정이 스토아파는 좀 다르거든요. 그 스토아파는 내면적인 인내예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억압의 제거거든요. 고통을 주게 하는 원인을, 외부의 원인을 제거시키는 것.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쪽에 와서 굉장히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삶에 좀 자신감을 얻었어. 보통 존재 가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좌절되고 자신이 형편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조금 이렇게 당당해지는 그런 부분들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밖에 나와서 아까 말한 부분 그걸 제거하거나 제도적인 측면을 좀 덜쳐보거나 하는 데까지 가는 분들은 거의 힘듭니다. 그 힘든 이유가 결국은 여유나 시간의 문제겠죠. 에피쿠로스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가치랄까? 예. 그냥 자유?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 자유라는 것은 존재론적 자유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희망하는 삶, 그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존재의 자유, 전체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이라는 이런 걸 보면, 뭐 흔히 다양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일자, 형식, 동일성이 아니고, 또 전체로의 형식이 아니라 차이를 가진 다양체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죠. 독자들이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 세 권만 골라주세요. 가장 먼저 이제 사랑, 예술, 정치의 실험 파리 저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1940년, 50년 프랑스 파리의 지성인들, 사상가들과 예술인들, 그리고 정치가들, 이런 것들의 어떤 혼잡한 모습을 그려낸, 현실적으로 그려낸 책이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가 우리 사람과 비슷해요. 그 새로운 양식이 없을까? 새로운 형식들이 없을까를 찾아보려는 책.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었고요. 이제, 대만 작가죠. 어머니의 나라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 나오는 라다크라는 곳의 현재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책인데 그 안에 보면 세계를 어떻게 봐야 하지? 또 그게 남녀의 문제, 그 문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또 이른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들 찾을 수 있는 단초들이 들어있어서 어머니의 나라라는 책. 또 한 권 책이 있긴 있는데 이게 사생활의 역사 사생활의 역사가 총 5권인가 6권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5번 나온 책이 있거든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그 중간에서 사회생활과 공적인 생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책. 그게 사생활의 역사거든요. 근데 19세기 이전만 해도 프랑스 쪽이라든가 유럽 쪽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집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갖고 들어온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거든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은 이른바 노예라든가 노예. 그죠? 그리고 안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식간에 한 150년, 100년 만에 밖에 나가 돈 벌어야 똑똑한 사람, 뭐 가치 있는 사람. 불과 100년 사이에 그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뭐 욕심을 더 내면 뭐 우리가 원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펼쳐가고 그것들이 우리 삶과 생활 속 사회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내부의 앞으로 계획은 뭐냐면 지금 현재 주축이 되어 있는 분 이런 주축에서 나이가 좀 들어가요. 누가 또 다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후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현재는. 시민들의 독서 토론 혹은 이런 어떤 공동체, 인문운동 이런 게 이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현대철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면 이제 푸코 이야기하면 담론이라는 형태가 있잖아요.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켜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좋고 즐거운 것들은 놔두면 되죠. 그 유지를 시키면 되는 거고 만약 고통이 있고
절망이고 좌절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제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은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변화를 섞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저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담론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푸코라든가 현대철학에서 원하는 방식은 담론 형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갑자기 변화식 운동이나 혁명 같은 것들은, 단시간에 끝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담론을 만드는 가장 좋은 형식이 독서 토론이거든요. 그 담론을 만들어지면 당연히 도시 구조도 마찬가지고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눈에 보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 또 어떤 인식론 기표적인 측면 이런 것도 다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실은 저는 아까 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서 토론을 그런 형식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감성적인 형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대로 된 독서 토론 하게 되면 담론을 만들 수 있고 이 담론이 생성이 되면 분명히 변화를 일으켰지. 그래서 독서 토론은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식이죠.